늦은 저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야 할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달려와 반겨주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집, 낯선 정막.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기억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그 아이만 보면 피곤이 싹 사라졌던 기억. 오늘 저는 15년을 함께한 반려견, 아니 제 가족같이 소중한 뭉치와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려 하거나 키우고 있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 버리지 마세요. 반려동물은 우리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을 원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버려짐에 아파합니다. 영상 말미에 책임 있는 반려인이 되기 위한 5가지 약속을 당부드리오니 끝까지 시청하신 후 여러분의 이야기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강아지를 키워볼까? 그 생각이 들었던 건 혼자 사는 게 너무 익숙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자식들은 이제 다 커서 연락도 뜸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혼자 걷는 산책길, TV 소리만 가득한 집안. 이제 나도 가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우연히 유기견 보호소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진 강아지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혼 후 가족에게서 멀어지고 혼자 남겨졌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 아이들에게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처음으로 비가 오는 어느 날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보호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많은 강아지들이 울타리 안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고 앞다투어 다가오는 아이들. 너무 귀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키울 수 있을까? TV에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힘든 점도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유기견을 키우는 게 가능할까? 일하다 보면 산책을 걸을 때도 있을 텐데 병원비, 사료가, 경제적인 부담도 분명 있을 거야. 너무 쉽게 입양을 결정하면 이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강아지들 중에서도 특히 저를 필요로 하는 아이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보호소를 둘러보던 중 그 수많은 강아지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구석진 케이지 한쪽에 웅크리고 있던 작은 강아지. 몸집은 또래 강아지들보다 훨씬 작았고 마치 오랫동안 씻지 못한 듯 검은 털은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움찔하며 몸을 뒤로 빼더니 한참 동안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렇게 움츠러들었을까? 나도 아픔이 있지만 이 아이의 상처만큼 클까?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손을 내밀었고 이내 조금 경계심을 푼 아이는 냄새를 맡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보호소 직원분이 그러시더군요. 이 아이는 다른 강아지들보다 사람이 그리우면서도 두려운 것 같아요. 눈빛이 어딘가 애틋해요. 그리고 한 번도 먼저 사람에게 다가가 본 적이 없었는데 제게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주인을 만난 건 아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선택한 거구나. 저는 망설임 없이
보호소에 입양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뭉치가 처음 발견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축축하게 젖은 채로 보호소 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차가운 바닥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눈에는 아직도 희미한 기대가 남아 있었겠죠. 분명 다시 나를 데리러 올 거야. 하지만 기다려도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멀어져 가는 주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뭉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차가운 빗속에서도 작은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너무 아파서 그냥 조용히 모든 걸 포기했을까요? 그 작은 머릿속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렇게 버려진 채 발견된 뭉치는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과연 저 눈빛 속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두려움? 외로움? 아니면 다시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을까요? 처음 집으로 가던 날 제 무릎 위에서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긴장한 듯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어요. 작은 몸이 떨리는 게 손끝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죠.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나지막이 속삭이며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제야 뭉치는 조금씩 몸을 풀더니 제 손에 코를 갖다 대고 가만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옛 주인의 채취를 느끼려는 듯이 그 눈빛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가득했지만 조금은 믿어보고 싶은 마음도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뭉치. 몸집이 작고 털이 뭉쳐 있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자 뭉치는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이게 내 이름이야? 라고 묻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뭉치는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기가 내 집이 맞을까? 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천천히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지만 뭉치는 작은 앞발을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쉽게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몇 번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한 발, 두 발, 그렇게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것도 조심스러웠듯이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줘도 쉽게 입을 대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정말 먹어도 되는 걸까?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한테서 이걸 빼앗지 않아. 살며시 등을 쓰다듬어 주자 뭉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고개를 숙여 한 알, 두 알 천천히 사료를 씹어 삼켰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먹던 뭉치는 갑자기 사료를 먹다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제서야 이 아이가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뭉치를 데려오고 나서야 강아지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배변 실수도 많았어요. 어디가 화장실인지 모르는 뭉치는 거실 구석, 주방 바닥, 심지어 침대 위에도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매번 청소하고 습관을 들이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뭉치는 한동안 밤마다 낑낑거렸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운 걸까요? 자다 깨서 밤새 울 때도 있었습니다. 괜찮아, 뭉치야.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작은 몸을 안고 한참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적응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뭉치는 극도로 분리불안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쿠션, 물어뜯긴 신발, 넘어진 의자까지.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이렇게까지 집을 엉망으로 만들다니. 하지만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뭉치의 눈을 보니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루 종일 나만 기다렸겠구나. 또 버려진다는 불안감이 뭉치를 두렵게 만든다는 걸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천천히 분리불안을 줄이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뭉치가 혼자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집안 곳곳에 장난감을 놔주었죠. 그렇게 하나씩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거실 한가운데 작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뭉치가 드디어 장난감을 물어왔구나.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보는 뭉치의 눈빛 속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뭉치는 내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산책을 해도 되겠구나. 처음으로 목줄을 채워주던 날 뭉치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길 위를 걸으며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렸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가족이고 너의 엄마야. 토닥이며 천천히 걸음을 맞추자 조금씩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뭉치는 내 곁에서 편안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뭉치는 제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침대 옆에 누워 나를 바라보던 뭉치, 그 작은 눈 속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뭉치야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 12년 그리고 15년이 지나갔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점점 휘어져 가듯이 뭉치의 털은 거칠어지며 빠지기 시작했고 산책을 나가도 금방 지쳐 주저앉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산책을 나갔던 날이 기억나요. 평소처럼 목줄을 채워주고 조용한 공원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뭉치는 예전처럼 앞서 나가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날 밤 뭉치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어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꼬리를 살짝 흔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나는 평생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뭉치가 떠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문을 열면 그 아이가 뛰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 때마다 늘 내 앞에서 꼬리를 흔들던 뭉치가 보일 것 같았고 어딘가에서 멍 하고 반갑게 짖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 한쪽 뭉치가 항상 누워있던 자리, 나는 습관처럼 그곳을 바라보다가 텅 빈 공간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작은 몸을 둥글게 말고 잠든 뭉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뭉치가 좋아했던 작은 인형이 있었습니다. 낡고 너덜너덜해진 인형. 어릴 때부터 물고 놀던 뭉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걸 손에 쥐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뭉치야,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내 곁을 떠났구나. 다시는 볼 수 없구나. 뭉치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노년을 함께 걸어준 가족이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남겨진 내 곁에서 뭉치는 항상 나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지친 하루를 끝내고 텅 빈 방에 돌아올 때도 뭉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주었습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항상 내 곁을 지켜준 존재. 나는 뭉치에게 주인이었을지 모르지만 뭉치는 나에게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던 가족이었습니다. 뭉치는 떠났지만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할 거라는 걸. 우리 가족 뭉치, 나는 너를 평생 기억할 거야. 여러분, 한 해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는 약 12만 마리. 그중 절반 이상이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구조된 유기견 중 30%는 안락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는 보호소에서 자연사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5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걸까요? 반려동물을 버리는 이유는 첫 번째, 충동적인 입양입니다. 작고 귀여울 때는 예쁘지만 성장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사료, 의료비, 예방접종 등 예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노령화에 따른 방치입니다. 나이가 들고 아프면 돌봐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 순간부터 반려동물이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우리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을 원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버려짐에 아파합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반려인이 되기 위한 5가지 약속을 꼭 실천해야만 합니다. 혹시 주변에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같이 공유해 주세요. 첫 번째, 입양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만 고려하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15년 이상 삽니다. 그들의 남은 모든 시간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밥만 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산책, 놀이, 병원 방문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나중에가 아닌 지금 사랑을 표현하세요. 우리는 항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려동물의 시간은 우리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세요. 오늘 한 번 더 이름을 불러주세요. 네 번째, 반려동물 등록과 중성화 수술을 고려하세요. 유기견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제와 중성화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다섯 번째, 절대 버리지 마세요. 반려동물에게 우리는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소중한 반려동물과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오디오북으로 제작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